투자의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이고요.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원 정도 가지고 있어서 5천만 원씩 분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고 서울 2030 계획에 맞춰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심 쪽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부터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5천만 원씩 분산 투자, 그리고 서울 2030 계획까지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관심은 있으셨네요, 평소에. 예, 조금 관심 생겼어요, 요즘에. 요즘에 생기셨어요? 예. 네. 그럼 도심 쪽을 보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신 지역이 있으실까요? 예, 종로구 네. 연지동을 봤는데. 종로구 연지동. 예, 여기에 신축 오피스텔이에요. 예. 근데 이곳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지역에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예, 이걸 구입해도 좋은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종로구 연지동의 정확한 번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238번지예요. 238번지. 네네. 종로구 연지동 238번지. 일단 계획 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도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종로 5가 쪽에 있는 거네요? 네, 여기서 한 4, 5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지도를 보면은 이 안에는 전부 다 상업지역이에요. 자,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오피스텔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처음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5천만 원씩 분산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네. 자, 그럼 이 지금 오피스텔을 보신 거고, 어머니가 원하는 게 임대 소득이에요? 아니면은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으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오피스텔은 구입을 하셔가지고 전세를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죠. 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피스텔을 보통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입자가 잘 들어오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세입자가 잘 들어오려면 당연히 회사가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동네 자체가 다 상업지역이에요. 동네 자체가 다 상업지역이에요. 예. 네, 우리가 지적 편집도 보면 다 상업적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많다는 뜻이죠. 네. 종로 5가 자체나 종로 자체에 회사가 많고 사람이 많은 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 거고요. 예. 자, 여기 지금 들어가시는 오피스텔의 세대수가 얼마나 되시나요? 총 세대수가. 80대, 70 몇 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세대 정도 되시고요. 예. 자,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어차피 지금 하려는 게 시세 차익이라면 이제 갭 투자 형식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그 건물의 임대료를 좀 봐야 돼요. 예. 임대료가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월세나 또는 전세를 놓을 수가 있죠. 예. 근데 보통 이 집을 분양을 받으시는 분의 목적이 월세 쪽에 좀 더 많이 있느냐 또는 전세 쪽에 좀 더 많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이 네네. 매물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오피스텔이나 다세주택의 가격이 오르려면 예. 임대료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 놓기 편하고 임대료가 오를 만한 지역을 찾아가는 건데, 자, 종로 네. 쪽을 보면 임대료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데 월세랑 전세라는 비중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 좀 잘 안 오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월세를 놓고 있어요. 목적이 예. 시세 차익이 아니라 월세가 목적이에요. 네. 근데 월세는 어떤 성격이냐면 첫 번째로는 월세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가 있다 쳤을 때 시간이 지나도 이 월세를 70만 원에서 80만 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월세 주는 사람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월세를 더 달라고 그러면 지역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잘 안 올라가니까 매매가 가격이 잘 안 올라가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월세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조금 더 더디어도 난 이미 월세로 수익을 다 실행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 가격에 대한 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비싸게 못 내놓게 되는 거고, 부동산에서도 이건 뭐 월세 다 받았는데 뭐 많이 비싸게 받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네. 만약에 전세라는 부분으로 세를 많이 주는 주인이 많다. 그렇게 네. 되면 전세라는 거는 월세보다 세입자들이 어떤 경우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통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잖아요. 네. 이자 내는 게 월세보다 이자 내는 게 더 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직장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야, 그러니까 종로가 네네. 그렇게 마저 떨어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 그래요? 70세대라는 세대 중에서 예. 전세로 어머니처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에 많이 들어와야지 시세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건물이라도요. 예. 이거를 소유한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냐 없냐가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70세대 중에 만약에 예. 과반수 이상이 난 월세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이 건물은 시세차익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이 건물에 과반수 이상이 나는 전세를 놓을 거야 그러면 시세차익이 생길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똑같은 예. 분양받는 분양받는 네.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시세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는 확실히 됐습니다. 너무 네. 감사해요. 그래서 시세차익을 보려면 무조건 전세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분양받는 사람들끼리 전세로 많이 놓고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합된 힘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세차익을 보려면. 예, 그런 컨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빌라도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빌라는 제가 지금 아직 지역을 정하지 못했어요. 빌라도요. 지금 말씀드린 예. 컨셉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예. 전세가 가격을 올릴 수 있거나 또 전세 시세차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비슷한 컨셉이고요.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렇게 업무 지역과 가깝거나 업무 지역 인근의 지하철 라인으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저기 종로구가 네. 도시재생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도시 재생에 들어가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이 집은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오히려 큰일 나죠. 어머니 들어가면은 오히려 시세보다 오히려 더 안 맞는 게 아닐까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예. 종로 자체는 다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 동네예요. 근데 예. 재개발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지금 입주권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입주권이 아니라 이거는 순수하게 수익형 부동산처럼 생각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꼼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은 확실히 잡아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헷갈리시고